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빠르게 짚어볼게요. 저희 서비스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구현한 게 DB 팩토리, 그 다음에 DTO 구현하고 순서 얘기하는 거였죠. DB 팩토리, DTO.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게 뭐냐면 다오웨어 서비스예요. 다오를 먼저 설계를 했어요. 서비스 먼저 했어요. 그쵸. 서비스 먼저 하고 다오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비스가 여러분들 실제로 유저들에게 가는 그 서비스와 가깝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걸 먼저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찾기, 하나 찾기, 그 다음에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해놓고 구현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부터 했어요? 다오부터. 다오 가서 이제 저기 필요한 것들 전체 찾으려니까 select all, 그 다음에 select by, select where, emp no, 그죠? insert, update, delete,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할 때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mgr을 null로 바꾸는 거 하기로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오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오 구현하고, 그죠? 다오 이렇게 구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테스트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테스트 어디 있어요? 테스트 패키지는 자 여기 src 메인 이렇게 두 개, 메인이랑 테스트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똑같은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볼까? 자 이렇게 자 패키지는 똑같은데 테스트 폴더에 있고 얘는 테스트 폴더가 아니라 자바 폴더에 있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TDD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TDD가 뭐라고 했죠? 그쵸. 기억하고 계세요. 요즘 뭐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TDD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테스트, 그죠? 드라이븐 디벨롭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TDD 테스트 주도 개발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전체 테스트 했어요? 단위 테스트 했어요? 단위 테스트 했어요. 단위 테스트 도구가 뭐였죠? 이름이? 자바로 단위 테스트 한다. JUnit이었습니다. JUnit. 자바로 단위 테스트 한다. 이때 유닛은 뭐예요? 하나의 파츠를 유닛이라 부르죠. 이때 하나의 파츠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지금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파츠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파츠들이 뭐예요? 함수죠, 함수. find by id, 뭐 find order, 뭐 emp no 이런 식의 하나의 파츠들을 단위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단위 테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었죠. 보면 자, find all, order, emp no 해서 이거 꾹 누르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꾹 누르면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오류가 뜨나 안 뜨나죠? 자, 기본적으로 테스트라는 건 뭐다? 첫 번째, 일단 오류가 없어야 돼. 오류가 없어야지 테스트가 성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였어요? 우리가 기대한 값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기대한 값이 나오죠? 그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아웃으로 기대한 값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스아웃이 기대한 값을 테스트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얘는 그냥 우리가 화면에 출력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테스트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해줬어요? 이런 거 지원해줬죠, 그죠? assertions, assert equals, 그죠? insert가 기대값 1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에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뭐다? 기대값으로 반환되냐, 안 되냐.
그래서 테스트는 항상 뭐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기대값을 반환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심플하게 항상 이렇게 테스트에다가 through exception을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오류 뜨면 그냥 실패다. 오류 안 뜨면 성공이다. 이 기본값을 주는 게 요 through exception이라고 했고요. 여기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전체 테스트가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들은 전체 테스트에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그죠? 인서트 같은 구문에서 PK 오류가 뜨기 때문이죠. PK 오류가 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네, 여러분들 이제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이 친구를 오더드 클래스 오더든가요? 하여튼 그런 이름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JUnit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스프링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매번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before all이라는 걸로 모든 것들 전에 무조건 한번 실행되는 친구. 자, 이 친구는 규칙이 있는데 꼭 static. 필드도 static. 자, static. 왜냐하면 이 친구는 객체 시향 문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라는 객체 시향 문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말이 잘못됐는데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아요. 객체 시향 문법인데 자, 이 친구를 객체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스태틱으로 선언해 놓고 여기서 스태틱 필드를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init라는 거는 최초 한 번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만 있는 게 좋겠죠? 하나만 있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를 참조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테스트도 다 해봤고, 좀 어려웠던 걸 잠시 보면, 자, 서비스 구현체 가보면, 자,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나 인서트는 똑같은 구조로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해봤냐. 자, 등록이랑 모디파이 같으니까 등록만 볼게요. 자, 등록. 자, 우리가 등록하려고 하면 PK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검사를 했어요. 현재 이 EMP-NO로 저장이 돼 있냐? 그래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다. 널이 아니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일부러 우리가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1이 이미 등록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도 어떻게 해요? 검사를 했죠. 상사도 등록된 상사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상사 번호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등록 성공. 자, 보통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제약 조건들이죠. 그죠?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할까요? 제약 조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유니크. 자, 유니크는 뭐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 다음에 PK는 우리가 뭐예요? 대표키. 대표키는 여기 뭐예요? UK면서 플러스 인덱스인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제약 조건 뭐가 있어요? FK, 그죠? 꼭 PK를 참조하고 있어야 되죠. 외래키, 남의 키를 참조하고 있다. 외래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중에서 뭘 테스트하고 있어? 체크도 있어. 체크는 뭐예요? 0보다 크다. 이런 거. 체크 0보다 크다. 뭐 널이 아니다. 뭐 0.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해요? 어떤 범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제약 조건.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테스트하죠. 자, 이 두 가지를 테스트해서 지금 보면 요게 PK, 요게 F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으로 원래는 부서 번호도 테스트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거 일단 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서 하는 거 해봤고,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해본 건데, 자, 삭제 한번 해봤어요. 삭제. 자, 기존에는 그냥 삭제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상사 번호가 참조되고 있다. 참조되고 있다 그러면 참조하고 있는 친구를 먼저 널로 만들고 삭제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뭘로 묶었어요? 트랜잭션으로 묶었어요. 묶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커밋하고 이 다음에 커밋을 안 했어요. 일부러 커밋 안 하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오류 뜨면 롤백 어느 지점으로? 커밋 지점으로. 요게 우리가 작성한 트랜잭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코드는 이제 커밋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부분이죠. 그죠? 요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자꾸 테스트 하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넣은 겁니다. 얘도 사실 안 넣어도 되고 얘도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 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해봤고요. 자, 오늘은 실제로 웹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웹 구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웹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이 중에서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바 앱으로 되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통캣. 자, 통캣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제 통캣이 없다, 그럼 이제 통캣을 꼭 만드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통캣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카르타 2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만들 때 보면 통캣을 선택하죠? 이게 선택하니까,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자,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통캣이 꼭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말고, 자, 여기도 보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서비스 보이죠? 서비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통캣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있고, 통캣도 쓰고 있고,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 통캣이 어떤 웹앱을 배포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웹앱으로 배포하고 있죠. 이 친구를. 설정 한번 볼게요. 자, 설정. 자, 여기 마우스 올려서 구성 편집. 자, 구성 편집. 잠깐 한 칸만 줄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중에서 웹앱을 실제로 배포하는 거는 이 탭이죠. 이 탭 배포. 자, 보면 이렇게 와 익스플로디드 누구의 요 이름 그죠? 요 이름의 끝에다가 와 익스플로디드. 그 다음에 여러 웹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서 이 웹앱에다가 고유 이름을 붙인다 그랬어요. 그게 이름 뭐라고요? context path. context path. 자, 여기 컨텐츠 패스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설정 조금 볼게요. 서버 오셔서 자, 윈도우인 사람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VM 옵션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 자, 최근 영상을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자, 여기 웹 어플리케이션 통캣과 MVC 가장 최근 거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더보기 눌러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친구죠? 이 친구 실습. 이전 것들도 딱 정리 다 해놨고요. 자바는 뺐네요. 자, 여기 보면 VM 옵션 보이세요? 요거? 자, 여기서 우리 김지영 씨처럼 자, 여기 전체를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복사하세요. 요 부분만.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복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맥인 친구들 할 필요 없어요? 맥은 OS도 UTF-8, 그 다음에 통캣도 UTF-8 상관없는데 윈도우는 MS949 그러니까 우리가 EUC-KR이라고 부르는 다른 인코딩을 쓰고 있고 통캣의 UTF-8 충돌을 일으켜서 요거 옵션을 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아이고 뭐야 복사가 안 됐네. 자, 복사하고 자, 붙여넣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거 꼭 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업데이트 액션 시 다시 배포. 대화 상자는 표시하기 싫고, 그죠? 표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클래스 및 리소스 업데이트. 요게 뭐예요? 마우스를 딴 데 콕 찍어. 내가 이제 작업하다가 마우스를 딴 데 콕 찍으면 우리가 이제 정정 리소스 HTML나 CSS나 또는 JSP도 스크립트처럼 컴파일 된다 그랬죠? 그 친구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내가 다른 친구랑 동시에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포트도 다른 친구랑 바꿔서 하셔야 되겠죠. 뭐 5나 그죠? 뭐 5나 6666이나 뭐 다른 번호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오라클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 8080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번호로 바꾸세요. 충돌 일으키면.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같이 바꾸셔야 되겠죠? 같이 바꾸시고 이것도 뭐 11111,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크롬이 아니다 기본 브라우저가 그럼 크롬도 선택하시고 적용, 확인.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 아이고. 요건 됐죠? 실행. 요거 누를게요. 자, 실행. 코익. 자, 잘 됐고요. 자, 요런 게 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텔리제이가 처음에 JSP 인덱스 하나 만들어줘요. 어디 있는 친구냐? 자, 요 웹앱의 index.jsp 요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친구. 자, 이 친구 열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친구. 자, 그러면 요거 좀 바꿔볼게요. 타이틀은 모델 2 사원 관리 웹앱 되겠죠. 사원 관리 웹앱 이렇게 할까요? 자, 제목도 헬로 월드 하지 말고 자, 모델 2로 구현한 스쿼트 스키마의 EMP 이게 사원이죠. 사원 관리 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는 이쁘게 내비게이션 또 만들까요? 자, 이쁘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링크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내비게이션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탭에다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자, 내부는 그냥 태그일까요? 의미론적 태그일까요? 얘는 의미론적 태그라 그랬어요. 의미론적 태그란 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저 검색 엔진 봇한테 알려주는 거죠. 우리 사이트는 요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목록으로 그죠? li 안에 a 태그가 있는데 자, 목록으로 알려주는 게 좋겠죠. 우리 사이트의 목록은 이거야. 자, 여기다가 사원 리스트. 자, 주소는 어떻게 할까?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emp 안에 list.do 이렇게 하기로 했죠. 선생님 저 그 전에 만든 거랑 헷갈려요. 이름이. 그러면 좀 다르게 해볼까요? read.do 이렇게 할까요? read.do 자, 똑같은 이름으로 하면 이제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원 등록 폼도 가도록 해볼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register do 사원 등록 양식
네. 잠시만요. 인덱스 JSP가 없다고요? 여기 웹앱 하위에 없어요? 없는 사람은 왜 없냐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없는 사람은 여기 보면 선택이 없네. 처음 예제 만들기라는 여기 체크 버튼이 없네요. 그러면 무조건 있어야 될 텐데. 잠만. 자, 요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서블릿이 있다는 거죠. 서블릿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ad.do라는 서블릿, register.do라는 서블릿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볼 건데, 자, 모델에다가 안 만들고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 자, 근데 이제, 해보자. 자,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패키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패키지. 자, 패키지명은 우리가 요런, 서블릿의 다른 이름인 컨트롤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모델점 하지 말고, 자, 지워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모델 지우고,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아이고. 자, 컨트롤러. 모델 지웠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점 모델 있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점 이렇게 있는 거 다 지우고 컨트롤러 이렇게 쓴 거예요. 컨트롤러.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엔터. 그럼 이렇게 패키지가 두 개로 나뉘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요 두 개를 미리 만들어 놓을 건데 요 하나씩 해보자. read.do부터.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 근데 EMP가 있으니까 EMP 폴더를 하나 만들어도 좋고. 근데 그냥 저는 이제 read.do, register.do를 EMP read, EMP register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클래스명은 EMP read 컨트롤러.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서블릿 이렇게 했는데 컨트롤러. 자, 좀만 키우고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EMP read 컨트롤러. 자, 만들고. 자, 여기서 주소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웹 서블릿 주소는 emp의 read.do. 자, 이 친구가 주소를 가지려면 extends http 서블릿. 자, 지금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나요? get 방식으로 호출하나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A 태그로 클릭하면 이건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식 제출하면 어떻게 폼에서 서브밋? 이게 포스트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폼에다가 뭐라고 해놔야 돼요? 메소드 포스트라고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포스트다. 여기 이렇게 써져 있겠죠? 메소드 포스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호출했을 때 무조건 do get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do get. 자, 이렇게 따라올게요. 자, 안에 있는 슈퍼는 지웠고요. 자, 이 친구 지금 파라미터 있어요, 없어요? 자, read.do 호출했을 때 파라미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전체 조회에서 있을 만한 파라미터는 어떤 게 있냐? 페이지. 만약 이제 페이지가 한다면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페이지 네이션을 구현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서치다. 서치다 그러면 서치하고 있는 뭐 내역들. 그죠? 서치하고 있는 내역들. 자, 요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뭐 유저 이름, 뭐 경민을 조회한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올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네임에 그렇죠? 경민이라는 사람을 조회하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전체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처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 커넥션.con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서비스만 호출하면 돼요. 그죠? 서비스만 어떻게? EMP 서비스에 EMP 서비스는 new EMP 서비스 impl. 자, 무조건 커넥션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EMP 팩토리에 죄송해요. DB 팩토리에 get 커넥션이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안 하고 자, 나는 이 컨트롤러가 요청이 끝나면 접속도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try. 자, try로 자, 커넥션의 con은 db 팩토리의 get 커넥션. 자, 예외 위임이 필요하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마우스 올려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대요. 위임된 것을 처리해야 된대요. 마우스 올려서. 처리되지 않았대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 SQL exception이. 자, 잠깐 줄일게요. 자, 지금 이 친구 이따 안으로 넣고, 그죠? 안으로 넣고, Alt Shift로 위로. 여기 필요한 게 커넥션이죠? 자, 지금 여기 캐치가 자동 완성 안 돼서 마우스 올려서, 에이, 안 뜨네? 자동 완성. 여기 지금 땡땡 해볼게요. 왜 이렇게 안 뜨지? 그러면 쓰자, 그쵸? 자, 캐치에 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의 이. 자,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스. 또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SQL exception. 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최종적으로는 어떤 오류가 뜰지 모르니까 exception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겠네요. 자, 이렇게 중첩돼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회해서 이제 출력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회할 것은 뭐예요? empdto에 리스트에 죄송해요. 리스트에 empdto에 emp 쓰는 emp service.read all 이렇게 하면 끝나죠. 지금 보면 이 컨트롤러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직접 하지 않고 서비스한테 위임했죠.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자, 일단 잘 줘야 되나? 우리가 간단하게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sout으로 emp스. 자, 배포하고.
자, 꼭 요거 배포 버튼 누르세요. 배포 버튼 누르시고. 자, 이번엔 제가 여기 브라우저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브라우저를 자,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자, 윈도우도 커맨드 키로 방향키 좌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인덱스 새로 고쳐볼게요. 사원 리스트 이렇게 뜨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걸 클릭하면 서버에 가서 누구를 이 친구로 호출하죠? 두겟을. 그러면 이제 두겟이 EMP를 조회해서 아웃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잘 뜨네요. 아이고, 잘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이제 주석 달고, 뷰에다가 이쁘게 출력하길 원하는 거죠. 자, 내가 여기다가 뷰에다가 출력하는 게 아니라, JSP에다가 위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컨트롤러에서 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위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포워드 하면 되죠. 포워드. 자, 포워드. 자, 그래서 JSP 만들어서 포워드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와서. 자, 포워드 대 JSP는 왜 노출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죠? JSP는 보안에 좀 위험하니까 우리가 여기 숨겨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웹 IMF 와서. 자, 마우스 오른쪽.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 경로는 퓨스에 이렇게 할까? EMP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뷰스 해버릴까? 뷰스 EMP 하지 뭐. 뷰스 EMP. 자, 그러면 이렇게 뷰스 폴더 안에 EMP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리드, 뭐, 디테일, 뭐 이런 식의 친구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 그거다. 테스트. 그죠? 테스트. 자, 여기 오셔서 새로 만들기 JSP. 이름은 리드라고 하죠, 뭐. 리드 올 할까? 리드 올 하지 뭐죠? 헷갈리지 않게. 대소문자가 좀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실수로 이렇게 썼다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썼다가 나중에 내가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만들면 통겟이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 만들 때 이름이 내가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 없이 썼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꿨어. 통겟이 못 찾아요. 그럼 나중에. 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서 JSP 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위임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위임을 시킬 건데. 자, 제목을 달게요. 제목은 사원 관리 웹앱 전체 조회해야죠. 타이틀도 똑같이 할까? 똑같이. 자, 전체 조회 내역 출력하기 전에 여기다가 미리 받아와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 우리가 무조건 오브젝트로 받아와줘요. 포워드 하면.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래서 오브젝트로 받아올 거예요. 오브젝트에 emps 오브젝트는 req.request.get attribute의 이름 empiece로 보낼까요? empiece.
자, 내가 테이블로 출력하기 전에 간단하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empis 오브젝트. 자, 그럼 컨트롤러 와서 컨트롤러. 자, 포워드 하는 법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고요. 저는 여기서 요 위에서 하지 뭐, 그쵸? 요 위에서 할게요. 바로 포워드 해버릴게요. 자, 방금 자 기억하세요죠? get attribute 했죠? 그러면 컨트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set attribute, 그죠? req.set attribute에 아까 emps로 보내기로 했죠? 변수명이랑 똑같네요. 그럼 이제 나는 여기서 뷰를 처리 안 하고 JSP에서 할 거야. 그래서 포워드로 합니다. 포워드가 뭐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JSP 렌더링을 HTML 렌더링을 JSP에게 위임하겠다. 내가 안 할 거다. 근데 정확한 동작 원리는 그게 아니라 이 포워드라는 것의 정확한 동작 원리는 내가 요청 응답 처리를 완료하지 않고 JSP가 요청 응답을 완료할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동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적으로 따지면 요게 HTML 렌더링을 JSP에게 위임할 거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임 한번 해볼게요. req. 자, 위임할 장소 먼저 정하고 get request dispatcher에 자, 장소부터 정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서버 내부에 웹 inf 하위에다가 할 거예요. 자, 이름은 views예요. 그리고 emp에 read all이었던 것 같아요. read all.jsp. 그리고 forward. 자, 한 칸 제가 띄우고 할게요. req.rsp. 선생님, 저는 이 경로 맨날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마우스 올려가지고, 자, 선생님, 저는 맨날 경로 틀려요. 그러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EMP 리드 올에 와서, 자, 마우스 올려서, 여기 보면 복사에 경로 복사가 있어요. 경로 복사. 자, 경로 복사 보면 이렇게 경로들이 다 뜹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경로가 딱 있진 않고요. 자, 딱 있진 않고. 자, 콘텐츠 루트로부터 경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요거 그쵸? 요거 복사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붙여 넣으면 어디? 웹 IF 하위 요거 있죠? 요거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서 경로를 만들어서 쓰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되겠죠? 자, 저는 똑같이 잘 썼네요. 자, 그러고 나서 배포하고 자, 여기 배포 버튼 자, 이거 꼭 누르시고 이거 새로 고침해 보면 되겠죠? 짠 나왔죠? 자,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테이블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이 사이트 한번 볼게요.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자, 예전이랑 지금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전 코드. 자, 리더를 한번 볼게요. 리스트 제 서블릿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컨트롤러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 HTML 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쿼리 직접 날리고, 그
가져온 거 테이블로 만들고 있죠? 이 테이블은 JSP에서 구현하면 될 거고. 자, 우리가 방금 만든 거 볼게요. 뭐 하는 거 있나요? 데이터 접속 정도 나왔죠? 서비스 인풀에서 리드올 하고, 그 다음에 위임하고 끝이죠? 요게 컨트롤러의 역할이에요. 컨트롤러 역할은 뭐다? 데이터 조회하고, 요게 뷰에다가 가져온 것을 중앙에서 지휘하는 친구를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이걸 모델이라 부르죠?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set attribute에서 뷰에다가 포워드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뷰예요, 말 그대로죠? 뷰, 이걸 뷰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를 출력될 내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휘하는 친구를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컨트롤러. 여기다 써줄까요? 자, 컨트롤러. 모델과 뷰를 중간에서 연결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청 처리. 요청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리스트가 다행히도 파라미터가 없어서 요청 처리는 생략했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쉬었다가 55분에 올게요. 55분에.